스님과 목사, 신부 등 3대 종교 성직자들이 BBS 아침저널 특별대담에 출연해 증오와 양극단의 정치를 멈추기 위한 종교의 역할과 해법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49제 가운데 6제가 서울 봉은사에서 엄수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대종사의 정신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과 청년 전법 포교의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태종의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탄신 112주년을 맞아 대조사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을 다짐하는 법석이 주요 종단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열렸습니다. 정교한 장식과 섬세한 기법으로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전북 부안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지정돼 이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봉행됐습니다. 제주 지역 불교계가 불기 2568년 신년 하례회를 잇따라 열고 내년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의 제주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증오의 정치, 양극단으로 갈라진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BBS 아침저널이 스님과 신부, 목사 등 3대 종교 성직자들의 특별 대담을 마련해 증오와 양극단의 정치를 멈추기 위한 종교의 역할과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로 간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라는 참극까지 불러왔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 성직자들은 우리 사회 갈등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음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우 원망스럽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자제되는 게 좋은 사회거든요. 어떤 남의 어떤 흠을 보면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좀 더 그것을 좀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려기보다는 비판하고 그걸 증오하고. BBS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 마련한 종교인 대담. 이 자리에서 성직자들은 서로의 이해타산을 따지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며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증오가 시작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직자들은 미움이 자신의 마음에 생기는 걸 용납하면 안 되고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가 화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개인의 자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의 인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도 별로 부족함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정서적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아이들이 행복하면요. 공부도 잘해요. 네. 만약에 행복 없이 공부만 잘하잖아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네.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사랑과 자비를 일러줄 수 있는 종교인들의 역할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건강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너무 어두운 부분에 휩싸이지는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있을수록 항상 우리 스스로의 마음은 밝게 가지려고 늘 좋은 아침을 맞으려는 마음 자세를 꼭 가졌으면 합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종교인 대담은 정규 코너로 편성돼 매주 화요일마다 격주로 청취자들을 찾아갑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3원 체계를 총무원 1원 체계로 통합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중앙종무기관의 기능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오는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무원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을 간사로 선출했습니다. 조계종 제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원적한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49제 가운데 6제가 서울 봉은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종사의 정신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과 청년 전법포교의 원력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원작에 든 해봉당 자승대종사 49제 가운데 6제가 서울 봉은사에서 엄수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정막함 속에 자승대종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봉은사 경내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자승대종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와 후계원장 보광스님은 영단의 종도 대표로서 향을 사르며 예를 갖췄습니다. 초제부터 상주 자리를 지킨 해봉문도의 의장 탄원스님을 비롯한 문도회 스님들은 스님의 영단에 차를 올리며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셨던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 부처님법 전합시다가 최우선 과제이고,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상월결사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부처님법 전합시다에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문도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 성업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 등도 영전 앞에 꽃을 올리며 종단 안정과 화합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육제에는 마곡사, 고운사, 선운사, 관음사 교구장 스님과 중앙종회원 스님들, 상월결사 인도순례 동참 대중스님들, 여야 정관계 인사 등도 함께 참석해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두 손 모아 발언했습니다. 참석 대중은 자승대종사 영단에 삼배를 올리며 대종사가 남기고 떠난 가르침을 실천하고 한국불교 중흥과 청년전법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정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승대종사의 막제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주석사찰인 서울 봉은사와 출가본찰인 화성 용주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성 용주사는 49제 일정에 맞춰 자승대종사를 추모하기 위한 금강경 독송을 이어가고 있고, 조계사도 대웅전에 영단을 마련해 조문객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추모 분위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한국불교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자승대종사의 전법 원력은 해가 바뀌어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천태종의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탄신 112주년을 맞아 대조사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을 다짐하는 법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불교 지도자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국민 통합과 상생을 한 목소리로 발언했습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황민호 기자입니다. 천태종 종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종종예하 도용스님이 행사장으로 입장합니다. 앞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입장하고, 법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인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로 오늘날 종단의 기틀을 바로 세운 상월 원각 대조사의 탄신 112주년 기념 대법회가 천태종 총봉산 단양 구인사 공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작년 10월 대조사님의 거룩한 법향이 남아있는 구인사 대조사전을 참배했습니다. 대조사님의 높은 뜻을 되새기며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다시 굳게 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월 원각 대조사는 대중불교의 새로운 운동을 펼치며 불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배려와 존중의 뜻이 대한민국 곳곳에 널리 퍼졌으면 한다는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상월 원각 스님에 관한 책을 몇 권 사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자세히 몰랐던 것이 부끄러울 만큼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의 정신 세계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는 것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상월 원각 대조사를 친견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남아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구인사에 20년 전에 왔을 때와는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월 대조사께서 친히 왕림을 하셨을 때 영광스럽게도 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큰 스님이 되라는 격려 말씀에 그 울림은 지금도 큰 감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15,000여 전국 천태 불자들은 종단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의 거룩한 위덕을 기리고 유언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의 슬픔을 함께하며 남에게 기쁨을 주며 남의 슬픔을 함께하는 항상 봉사와 양보와 희생의 정신으로 진실한 신앙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쓸 때 그것이 곧 대조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부사님이 됩니다. 전국 천태종 사찰 250만 종도들은 사람이 곧 부처인 세상을 실현하라는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을 서원했습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가 전 세계 청년들에게 출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월정사는 불교계 비영리 단체 우든피시 재단과 함께 오는 7월 한 달간 전 세계 청년들에게 출가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지난 4일 대만 불광산사 출신의 이파 스님 등 우든피시 재단 측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월정사에서 진행되는 우든피시의 인본주의적 불교 수행 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영어로 진행되며 단체 숙식, 그룹 세미나, 초청 강연, 명상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전하는 고려 동종 가운데 가장 큰 부안 내소사 동종은 통일신라의 전통을 이으면서 고려시대의 특징이 잘 드러난 우리 범종사의 대표 걸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보로 지정한 문화재청이 국보 지정서를 사찰에 전달하고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박성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내소사에 있는 고려시대 동종입니다. 종각 기둥에 걸어두는 거리, 용류의 푸른색 용이 갑진년 청룡의 해를 알리는 듯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아오를 기세입니다. 종의 장식성과 조형미도 뛰어나 고려 때의 높은 주조 기술력과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 범종 가운데 한국 범종 역사의 획을 긋는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동의 푸른 것은 이제 청록이 있어서 약간 실드랄까 보호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녹이스러운 상태인데요. 그게 하필이면은 올해가 갑진년 푸른 용의해인데 그 색깔과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의 몸체에는 제작 이력인 주종기와 이동 이력인 이양기까지 정확한 기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내소사 동종은 제작 당시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당시 사부대 중에 간절함이 배어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고려 시대 때를 보면은 거란군이 공격해 온다든가 국난이 좀 힘든 시기 전후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선조 조사 스님들께서 혼과 원력이 깃든 것이 내소사 고려 동종입니다. 지난달 국보로 지정한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서 전달과 함께 내소사 동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범종 전문가이기도 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수장고 안내와 유무를 직접 설명하며 국보 지정을 축하했습니다. 국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의 제작 시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관되어 있다가 옮겨진 이유까지 다 돼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인 한중사라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그 사람이 만든 5개의 작품 중에서 가장 월등한 기량을 갖고 있다. 푸른 용의 힘찬 기운을 아는 내소사 동종의 국보 지정 소식은 새 부안 지역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불교계의 신년 할애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 최남단 제주 지역에서도 신년 할애 법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와 조계종 제23교구, 태고종 제주종무원 등이 나란히 신년 할애회를 열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제주 유치 등을 기원했습니다. 제주 BBS 김종광 기자입니다. 불기 2568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제주불교연합회가 신년 할애법회를 열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제주시 오라동 아젠토 피오레 컨벤션에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와 도민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제주불교연합회장 허운 스님과 수석 부회장 휴한 스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강수 제주도 교육감, 김한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회에서는 제주불교 발전에 앞장선 제주도의회 의원 불자 모임 길상의 의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개최 지역 불교계 원력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이 에이펙에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볼 때 제주 특별자치도가 개최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도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가 추진하는 이런 신산업이 이 에이펙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실제 더 많은 것들을 외국의 정상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도 관음사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갑진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도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교구장 허은 스님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교육관 설립 등 교구 중창불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3교구 제4차 중창불사 중 첫 번째 사업으로 24년, 25년 2회 동안 제주 불교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전파하는 교육관 완성할 것입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도 종무원 법당에서 신년 할애법회와 시무식을 봉행하고 종단의 위상을 바로잡고 중흥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종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제주종무원이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재정에 이게 보면은 재정을 굉장히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째 원래 10월 되면 방생법회 하지 않습니까? 종단이 우리 제주종무원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재정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불교계는 신년 할애법회를 통해 도민 모두에게 희망의 기운이 생동하고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길 발언하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김제 금산사가 불기 2568년 갑진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7일 전주 라한호텔 연회장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를 비롯해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 등 4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발심해가지고 많은 분들, 무종교인들을 종교로 전향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돼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행사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축사와 덕담이 이어졌고 4부대중은 올 한 해도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정진하는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는 지난 4일 만공스님 상수제자로 일제에 맞서 전통불교 수호에 앞장섰던 용음당 법천대선사를 기리는 열반 73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용음스님은 만공스님의 상수제자이자 덕숭산 총림 조실로서 많은 후학들을 지도했다며 행적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스님의 뜻을 받들어 마곡사의 수행가풍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음당 법천대선사는 1887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1903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김용사에서 응하스님에게 경학을 배웠고 수덕사로 돌아와 강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어 수덕사 조실로 추대돼 후학들을 제접하다가 1951년 마곡사 토구람에서 세수 65세, 법납 4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이 지난 5일 종무원 연수원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충북교구 총무원장 도성 스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갑진년 시무식을 봉행했습니다. 시무식에서 정순옥 연꽃 합창단 단장 등 13명은 불법 폭포에 진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동화사 지원 스님 등 6명의 스님과 박태철 충북교구 신도회장은 각각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또 종단을 위해서, 종세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종단이 바로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얻음 갈 수 있는 충북교구 종문이었습니다. 올해도 종무원은 충북교구가 종단의 중심 교구가 되고 교구 주지 스님들과 종도 여러분의 권익이 보호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종무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조계종이 첫 새해 일정으로 청년 불자들과 108배 행사를 하는 등 연이은 미래 세대와의 소통 행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라는 시대적 위기에 맞서 젊은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미래 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종단적인 관심이 한국 불교의 중흥을 향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